13장에서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는 8장의 배열을 배우면서 뒷부분에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13장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마가렛 해밀턴입니다. 마가렛 해밀턴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나사의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던 프로그래머입니다. 마가렛 해밀턴이 했던 일들은 아폴로선에 들어가는 시스템, 즉 우주선을 제어를 하는 그 시스템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역할을 했어요. 아폴로선이 발사돼서 달로 가는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달에 근접해 갖고 사령선과 착륙선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경고등이 뜨게 돼요. 프로그라는 메시지에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이 경고등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달 착륙은 실패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나사의 연구원들은 엄청나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이 프로그라는 경고등의 시그널을 파악을 하게 돼요. 코드 넘버는 1202번. 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시스템을 프로그램했던 마가렛 해밀턴은 가정주부였어요. 그러면서 연구원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중에 딸이 잘못 조작을 해갖고 키보드를 잘못 누르게 돼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발사 버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가렛 해밀턴은 자기 딸의 이런 일들을 보고 만약에 조종사가 잘못된 조작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큰일이겠구나. 자,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없을까 하면서 오류 회피 모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류 회피 모듈을 시스템 내에 탑재를 하려고 했는데 마가렛 해밀턴의 보스가 이 정도는 조종사들이 훈련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가렛 해밀턴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부각을 해서 결국에는 아폴로 11호가 발사되는 시점에 시스템 내에 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정말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정말로 벌어지게 된 거죠. 자,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경고등에 나온 메시지 그리고 코드 해결하지 못하면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마가렛 해밀턴이 만들어 놓은 회피, 즉 조종사가 매뉴얼로 조작하는 그런 것들을 중단을 하고 자동 항법 모드로 자동으로 변경되게끔 회피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회피에 따라서 안전하게 사령선과 착륙선이 분리돼서 달에 착륙하게 된 거죠. 극단적인 얘기지만 아폴로 11호의 성공은 이런 마가렛 해밀턴의 오류 회피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에 대한 공적으로 2006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게 됩니다. 자, 오류라는 것은 정말로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오류라는 것은 인간은 너무나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코드는 세상에 절대로 없어요. 하다못해 최고의 프로그래머들이 모여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들이 만든 윈도우 10, 여기도 엄청나게 버그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만 건이 본사로 버그 레포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은 윈도우 10 업데이트하면서 그 버그를 잡은 것, 이것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코딩을 하고 앞으로 코딩을 하겠지만 코드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이 예외 처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장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예외가 어떤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에서 예외 처리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또 하나, 예외는 너무나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try, through, catch, finally. 이 4개 구성 요소가 하나의 쌍을 이루게 예외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우선 try 블록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 즉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사용자든지 아니면은 코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try 블록으로 묶어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외가 발생되면은 그 예외를 객체로 만들어서 던지는 부분이 있어요. 던지는 부분. 이게 through가 하는 역할입니다. 예외 객체를 던지면은 이것을 잡아서 핸들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류를 해결하는 부분. 그것이 캐치 블록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finally는 뒷문 단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출을 할 때 집 정리를 하고 나가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외출을 합니다. 이것처럼 예외 상황이 발생됐든 또는 그렇지 않든 간에 어떠한 문제, 리소스와 같은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부분, 즉 마무리 작업을 하는 부분, 그게 finally 블록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try, through, catch, finally. 이게 예외 처리에 관한 종료 모델 메커니즘이 됩니다. 13장에서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뒷부분은 using 명령문, 이것을 가지고 리소스들을 어떻게 자동으로 해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클래스 계층 구조를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사용자 정의 클래스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클래스들과 마찬가지로 예외도 클래스 계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NET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예외 클래스들이 어떤 계층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클래스의 계층 구조, 이 계층 구조의 최상단에는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exception 클래스 내에 여러 개의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이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외 클래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밖에 조건부 연산, 널 조건부 연산자, 그리고 널 허용 타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외 필터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13장은 예제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 관련된 인터넷에 있는 예제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은 앞에서 소개를 했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서론입니다. 예외라는 게 무엇이냐? exception.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외 상황입니다. 그 예외 상황은 예측할 수도 있지만 예측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즉, 그런 상황, 예측했던 못했던 간에 프로그램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즉,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 그것을 예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외. 자, 예외가 발생되면은 아마 프로그램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릴 겁니다. 종료될 거예요. 메인 메소드의 끝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예외 상황이 발생된 그 지점에서 멈춰서서 프로그램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외를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마치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앱이 구동될 수 있습니다. 즉, 메인 메소드의 끝까지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안정적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예외 상황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즉, 사용자가
숫자로 입력해야 되는데 문자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그 프로그램은 너무나 값어치가 없는 제품이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 예외 처리를 통해 갖고 사용자에게 당신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수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문자를 입력해서 오류가 발생된 겁니다.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그럼 메시지와 함께 나오고 프로그램은 계속 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품질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간단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나누기. 수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0 나누기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세계에는 무한대라는 논리적인 개념이 없어요. 따라서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예외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내용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메인 메소드가 나오고 간단하게 나누기를 하는 예제입니다. 자, 제어권이 11번째 줄, 11번째 줄로 가서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부터 수행을 합니다. 그 중에 괄호부터 수행이 될 거예요. 콘솔, 즉 콘솔 클래스에 있는 점, 멤버 접근 연산자, 이 콘솔 클래스에 있는 리드 라인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1학기 때 콘솔 클래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어쨌든 리드 라인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프롬프트 창이 뜨고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읽어서 처리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11이라는 키를 눌렀지만 리드 라인에서는 그 11이라는 키를 문자열로 받아옵니다. 즉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1이라는 문자와 1이라는 문자 두 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문자열을 정수형으로 파싱을 하는 겁니다. 정수형으로 바꾸는 거죠. 들어올 때는 11이라는 문자열이 들어왔지만 이 파서를 하는 메소드를 통해 갖고 정수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11이라는 숫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뉴머레이터, 이 변수에 할당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15번째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그런데 두 번째 입력했을 때, 즉 여기서 입력했을 때 0이라는 값을 입력하거나 또는 그냥 의미 없는 문자열 A, B, C, D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문자열로 들어온 것을 억지로 정수형으로 파싱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0이 들어왔을 경우 0을 읽어서 이쪽에 할당하고 또는 다른 의미 없는 A, B, C, D가 들어오면은 실패를 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경우 숫자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문자열 A, B, C가 들어왔거나 또는 0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0으로 입력을 했을 때 그걸 정수로 바꿔서 디노미네이터 이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0이 들어갈 거예요. 자, 0으로 입력된 것을 18번째 줄로 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0 나누기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랫부분은 진행하지 못하고 18번째 줄에서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와 함께. 자, 첫 번째 입력값은 100, 두 번째 0. 요 값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은 메시지와 함께 종료가 됩니다. 자, 무슨 메시지? 여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divide by zero exception 0 나누기를 시도를 해서 문제가 됐다. 이런 설명들과 함께 프로그램은 중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18번째 줄 아래는 수행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 메시지와 함께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예외가 발생됐고 그에 대한 내용은 이거고 그리고 오류가 발생된 지점은 18번째 줄, 이 소스 코드의 18번째 줄에서 발생됐다. 이 소스 코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 디렉토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란을 했을 때는 18번째 줄에서 멈춰서요. 근데 만약에 요게 두 번째 입력값이 또는 첫 번째 입력값이 문자열이 됐다.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11번째 줄, 즉 여기에 콘솔 리드라인과 15번째 줄에 있는 콘솔 리드라인, 여기서 문자열이 입력이 돼야 되는, 아니 숫자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문자가 입력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입력할 때 숫자 대신 문자열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문자열을 정수형으로 파싱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실패를 해요. 그러면 11번째 줄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되고 프로그램은 멈춰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랫줄은 수행되지 못하고 15번째 줄에서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요 파싱할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외 상황이 돼서 11번째 줄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번째 줄 이하 줄 수행되지 않고 끝나버리는 거죠. 자, 요거는 첫 번째는 100이라고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헬로우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11번째 줄에서 100을 입력을 받아서 정수형으로 바꾸는데 성공을 했어요. 디노미네이터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진행을 쭉 해요. 그 다음에 15번째 줄, 두 번째, 여기서 입력받은 값이 헬로우예요. 헬로우. 그 헬로우를 정수형으로 바꾸려니까 실패를 합니다. 즉 15번째 줄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16번째 줄 이하 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뭘까요? 자, format exception. 즉 이 예제에서는, 이 경우에서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hello라는 문자에 들어갔습니다. 포맷, 즉 타입이 틀린 거예요. 타입이 틀린 입력값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외 상황이 발생됐고, 그 예외 상황을 처리 못해서 프로그램은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 이 소스 코드의 15번째 줄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됐고, 그 이하 줄은 수행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소스 코드의 파일 디렉토리 위치, 그리고 at이라고 표시되면서 이런 원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스를 할 때 여기에 문자열로 들어온 것,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류가 생겼다라고 자세한 안내와 함께 프로그램은 중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외가 처리되지 못하고 unhandled, 처리되지 못하고 그냥 중단된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있는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을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자, 실행했을 때, 즉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했을 때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실제 한번 볼까요? 자, 실제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코드. 자, 이걸 한번, 똑같은 코드예요. 자, 실행을 해볼까요? 컨트롤 F5 또는 디버그로 가서 여기에 without, 디버깅 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겠다. 요거 컨트롤 F5. 자, 아까와 같이 해봅니다. 100, 첫 번째 입력하는 값 성공적으로 정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디노미네이터에 해당되는 값을 리드라인입니다. 헬로우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예외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한글 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글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형식이 잘못됐습니다. 위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다양한 메시지와 함께 예외가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오게 되면 프로그램의 품질은 굉장히 낮겠죠. 자, 예외 상황을 설명하는 오류 메시지, 조금 전에 봤던 것, 그것이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스택 트레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택 트레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예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런 메시지들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스택 트레이서에서 메시지로 나온 요 첫 번째 줄을 한번 볼까요? 여기 divide by zero exception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현재 예외 상황이 발생된 예외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예외 클래스, divide by zero exception 클래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은 format exception 클래스. 즉, 이 클래스의 객체,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예외 객체, 그것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와 함께 프로그램은 중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예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자, 이 객체는 CLR이 던져주는 거예요. 자, 1학기 때 CLR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CLR은 공통 언어 런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Common Language Runtime. C# 프레임워크에서는 모든 프로그램 언어, 즉 .NET 환경에서 만들어진 모든 프로그램 코드, 소스 코드, 만약에 C#으로 만들었다, C#의 소스 코드, 자바로 만들었다, 자바 코드, C++ 코드. 자, 이것을 가상 머신이라고 얘기하는 중립화 모듈로 들어가요. 그게 Common Language Runtime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는 모두가 중립화가 돼요. C샵이든 C++이든 또는 자바든 어떤 소스 코드로 작성됐든 빌드를 하게 되면 이 공통 언어 런타임이라는 가상 머신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머신 속에서 내가 윈도우즈 10 또는 iOS 또는 인터넷 환경 기타 등등, 안드로이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플랫폼에 맞게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것을 공통 언어 런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예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공통 언어 런타임은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져버립니다. 예외 객체 0 나누기 했을 때는 divide by zero exception, 이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객체를 만들어서 던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던진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맷 익스셉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파스에 입력된 문자열이,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열이 정수형에 해당되는 문자열이 들어와야 되는데 헬로우와 같은 정수형으로 변환할 수 없는 인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되는 예외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요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즉 여기서 요 부분 또는 요 부분에서 파싱을 시도를 할 때 파싱이 안 되면은 format exception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두 가지의 종류의 오류를 잡아 처리하는 방법들을 지금 다음 예제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전 예제는 그냥 프로그램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예외를 핸들링 해야 되겠죠. 핸들링해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외 처리 메커니즘은 try, through, catch, 그리고 finally가 있습니다. 그 중에 try하고 catch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해요.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 나머지 through와 그리고 finally는 없어도 됩니다. 자, 지금 예제는 try와 catch만 있는 예제예요. 자, 여기에서 사용자로부터 잘못된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부분, 여기 try 블럭으로 감싸놨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감싸놨어요. 보면은 try 블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atch 블럭은 두 개가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개가 있네요. 자, try는 한 개,
캐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트라이 쪽에서 아까 입력받은 이 부분, 즉 어떤 경우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파싱을 했을 때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예외. 두 번째는 두 번째 입력값, 이것이 0이 들어왔을 때 그 0이 할당되고 그리고 그 0에 의해서 나누기가 수행됐을 때, 즉 이 지점에서 발생되는 오류가 되겠죠. 다시 한번, 첫 번째 예외 경우는 요 부분, 파싱을 실패를 했을 때 발생하는 예외.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숫자가 들어왔지만 25번째 줄에서 0 나누기를 시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외. 현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자, 그 경우에 대해서 캐치 쪽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캐치 쪽에서. 자, 첫 번째 format exception, 즉 문자열이 들어와서 파싱에 실패를 했을 때 받아오는 캐치. 두 번째는 0 나누기를 시도했을 때 받아오는 캐치.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잘못된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예외. 자, 19번째 줄에서 만약에 첫 번째 입력값 받았을 때 잘못된 입력값이 들어왔습니다. 즉 ABC가 들어왔어요. 당연하게 파싱에 실패를 하겠죠. 19번째 줄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 상황이 발생되면은 이 예외 클래스 타입, 포맷 익셉션이죠. 이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만듭니다. 누가 만들까요? CLR이 만듭니다. CLR. 그냥 앞으로 CLR이라고 하지 말고 윈도우즈 OS가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윈도우즈 OS가 19번째 줄에서 파싱을 실패를 하고 나서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윈도우즈 OS가. 자, 어떤 이 객체의 클래스 타입은 뭘까요? Format Exception Class Type. 그 예외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던져요. 누구한테? 캐치 쪽에 던집니다. 캐치는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예외 객체의 타입이 뭐죠? Format Exception Class Type. 누가 만들었나요? 윈도우즈 OS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던져요. 자, 짝꿍을 찾습니다. 참조 변수입니다. 참조 변수. 캐치의 헤드에 있는 것, 매개 변수이자 지역 변수이면서 참조 변수 역할을 합니다. 자, OS가 Format Exception Class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어 던지면 캐치의 헤드에 이쪽 부분에 객체가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Format Exception에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참조하게 됩니다. 참조하게 돼요. 자,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Format Exception,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이거죠. 여기 있는 메시지 프로퍼티를 호출합니다. 메시지 프로퍼티.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캐치가 닫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헤드에 있는 지역 변수이자 매개 변수인 요 참조 변수,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지역 변수가 가리킨 이 객체는 어떻게 될까요? 객체 참조 변수가 하나도 없으면 그 객체는 자동 소멸이다. 자동 소멸. 즉 예외 상황이 해결이 된 거 버립니다. 해결이 됐어요.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10이라는 숫자가 들어와서 10이 할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21번째 줄에서 여기 헬로우가 들어왔어요. 그 헬로우를 파싱하려고 합니다. 실패를 했어요. 예외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 예외 상황을 OS가 감지하고 예외 객체를 만듭니다. 클래스 타입은 Format Exception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어내요. 윈도우즈 OS는 이 예외 객체를 던져버립니다. 누구에게? 이 트라이와
짝을 이루는 캐치 쪽에 짝을 이루는 캐치 쪽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자, 그 객체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이 참조 변수 타입 포맷 익셉션, 이 참조 변수 타입 디바이드 바이 제로 익셉션 둘 중에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로 갑니다. 짝꿍을 찾아서 그 예외 객체를 포맷 익셉션 참조 변수가 가리키게 되고, 그리고 포맷 익셉션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메시지 프로퍼티를 호출합니다.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고, 그리고 캐치는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배웠던 메소드의 매개 변수들처럼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이에 따라서 이 객체는 어떠한 참조 변수에 의해서도 참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멸됩니다. 소멸돼. 그럼 제어권은 어디로 갈까요?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어디로 갈까요? 다음번 캐치는 캐치의 끝, 그 다음, 즉 44번째 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일문을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숫자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입력값 여기에 0이 들어왔어요. 0 나누기를 시도합니다. 여기서 실패를 해요. 여기서 예외 상황이 발생됩니다. 윈도우즈 OS는 여기서 0 나누기 시도하는 걸 보고 예외 객체를 만듭니다. 그 예외 객체의 클래스 타입은 divide by zero exception. 자, 예외 객체 만들어 던집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캐치 헤드에 매개 변수를 봅니다. 요거는 format exception으로 만들어진 참조 변수. 요거는 divide by zero exception으로 만들어진 참조 변수. 따라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divide by zero exception, 이 참조 변수가 얘를 가리키게 합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메시지라는 프로퍼티를 호출해서 화면에 출력하고, 그리고 끝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다시 44번째 줄 가서 화일문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try, through, catch, finally. 이게 하나의 짝꿍으로 이루어집니다. 짝꿍이라는 말은 try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같은 탭을 두고 catch가 한 개 이상으로 나열되게 될 겁니다. 자, 이것들은 try, catch, 짝꿍이에요. try, catch, 짝꿍.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자, 만약에 try, catch가 없었다면 예외 상황이 발생된 지점에서 중단돼 버리죠.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예제에서는 캐치 쪽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된 것을 해결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중단되지 않고 화일 반복문이 계속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이 구동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0으로 두 번째 값이 입력됐을 때 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화일문을 또 돌아가서 이번에는 7이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그리고 헬로우가 들어가게 되면 뭐죠? OS가 예외 객체를 만든다. 타입은 format exception. 그것을 캐치 쪽에 전달한다. 캐치 쪽에는 받아서 이것을 메시지 프로퍼티를 화면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화일문이 반복되게 됩니다. 앞의 예제에서는 입력된 문자열을 정수형으로 바꿀 때 파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파스라는 메소드와 상당히 유사한 트라이 파스 메소드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트라이 파스 메소드는 인수가 두 개예요. 예제에 있었던 파스 메소드는 인수가 몇 개였죠? 한 개였습니다. 근데 트라이 파스 메소드는 인수가 두 개예요. 첫 번째 인수는 파싱할 대상의 문자열, 그리고 두 번째는 파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저장된 값,
즉 숫자 값을 저장할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성공적으로 파싱이 되면 이 트라이 파스 메소드는 리턴을 true로 리턴을 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false로 리턴이 되겠죠. 만약에 파싱이 성공적으로 되면 리턴이 true로 되고 그리고 파싱된 결과가 두 번째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실패한 경우에는 리턴이 false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변수에는 여기에 두 번째 인수에 해당되는 변수 여기에는 0값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int32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1학기 때 잠시 설명을 했었어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int 그리고 32. 자, 이것과 그리고 예제 코드에 있는 여기에 int 같은 얘기입니다. 둘 다 같은 용어예요. 여기에 소문자로 시작하는 int 대신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int32 이걸 써도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인 거죠. 소문자로 시작하는 int와 대문자로 시작하는 int 그리고 32 이거는 같은 이름입니다. 자, 여기에 예제가 나오네요. 변수로 3개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 true로 우선 continue loop 이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바 타입, 가변 타입 이건 뭐죠? 불 타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numerator, denominator 모두 0으로 초기화를 시켜놨습니다. 자, 여기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int32 그리고 이 클래스 내에 있는 트라이 파서를 사용했네요. 트라이 파서. 인수가 두 개가 들어옵니다. 하나, 둘. 첫 번째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문자열. 두 번째는 여기서 성공적으로 또는 실패를 하더라도 파싱, 트라이 파스된 결과가 저장되는 변수. 이 변수는 두 문 바깥에서 먼저 생성해놨네요. 이 변수. 자, 11이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파싱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요 누머레이터 두 번째 인수에 11이라는 정수형의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트라이 파스의 리턴은 true가 돼서 이쪽으로 갈 거예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머레이터 요 변수에는 0이 들어가고 그리고 리턴된 값은 즉 이쪽 왼편에 있는 b 누머레이터 여기는 false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자,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불 타입으로 설정되어 있는 두 개. 이거를 판단합니다. 판단해. 만약에 둘 다 false가 들어왔다. false. false의 not true가 되겠죠. true. 자, 어느 것이든 얘가 false가 되든 또는 얘가 false가 되든 그리고 not이 됐으니까 결국은 바꿔줘서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와 함께 계속 continue loop는 true가 될 거예요. 자, 이 경우 파싱에 실패를 했다. 그 말의 뜻은 문자열이 들어온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denominator 여기에 요 부분 여기 0이다. 그럼 제로로 나눈 것으로 판단되게 될 겁니다. 제로. 그래서 다시 요걸 하고 그 밖에 요것도 true고 요것도 true고 그리고 요 두 번째이면 denominator 요게 0이 아니면 else 쪽으로 가요. else 쪽.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누기가 수행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트라이 파서를 쓰게 되면은 예외 처리 상황이 회피가 되겠죠. if 조건문에서 판단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구문을 돌리게 될 겁니다. 두 while문을 돌리게. 자, 앞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고 else 쪽으로 가서 나누기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즉 else 쪽에 왔을 때는 파싱 앞에 있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파싱이 안전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두 번째 입력값 요게 0이 아닌 그 부분, 이게 else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필터링 해주고 필터링 된 그 결과가 이쪽으로 와서 정상적인 나누기가 수행이 될 겁니다. 자, 이 예제는 처음에 나왔던 예외 처리를 수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트라이 파서를 통해 갖고 얘가 정상적으로 파싱이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 전달받은 것이 0이 아닌 값이 들어왔는지 앞쪽에서 확인을 하고 유효성 검사를 하고 뒤쪽에서 정상적인 나누기가 수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스라는 메소드보다 트라이 파서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파스 메소드를 사용했을 경우는, 즉 숫자에 해당되는 문자에 들어오지 않고 ABCD나 헬로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것, 파스 메소드는 예외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럼 예외를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근데 트라이 파서와 같은 경우는 조건문을 통해 갖고 변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라이 파스가 파스 메소드보다 좀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라이 블록 내에는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블록으로 감싸 놓게 됩니다. 비단 예외 상황이 발생되는 위치뿐만 아니라 그 예외로 인해서 처리되지 말아야 될 코드들, 건너뛰어야 될 코드들도 이 트라이 블록 내에 포함시켜야 돼요. 자, 예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라이 블록은 14번째 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31번째 줄에서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파싱에 실패할 경우 또는 0으로 입력된 값이 들어왔을 여기서 예외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0 나누기를 시도하는 경우, 자, 이때 앞에서 만약에 문자에 들어와서 파싱이 실패했을 경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즉 그 나머지라는 것은 트라이 블록의 나머지 부분, 요 영역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부분. 이 나머지 부분은 건너뛰고 예외 객체를 캐치 쪽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외 상황이 발생된 그 예외, 그것이 전파되지 말아야 될 부분, 여기는 나누기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종 목적이죠. 이 부분들을 수행하지 못하게끔 이 부분들도 함께 트라이 블록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 예외 상황이 발생되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과 그리고 그 예외 상황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중단되어야 될 코드들도 트라이 블록 내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트라이 블록 내에서 예외가 발생되면은 윈도우즈 OS가 예외 객체를 만듭니다. 그 만들어진 것을 캐치 쪽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게끔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트라이 블록 다음에는 하나 이상의 캐치 블록이 선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트라이 블록과 다수의 캐치 블록은 하나의 쌍으로를 이루고 있어요. 자, 윈도우즈 OS가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캐치 쪽으로 전달했을 때 캐치에서는 캐치의 헤드에 있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던져진 예외 객체를 잡아옵니다. 자, 받아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윈도우즈 OS가 예외 객체를 던지게 되면은 우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캐치 쪽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 예외 객체를 첫 번째 캐치 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캐치의 헤드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매개 변수, 즉 참조 변수가 되겠죠. 이 참조 변수가 던져진 예외 객체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 예외 객체의 클래스 타입과
그리고 현재 여기에 있는 참조 변수의 클래스 타입 요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일치하면 잡아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못 잡게 되는 거죠. 그럼 못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 캐치 쪽으로 또 잡아올 수 있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못 잡고 여기서도 못 잡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3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13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예제처럼 프로그램은 그 자리에서 중단되고 윈도우즈 OS에서 자동적으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즉 예외 처리 메커니즘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예외 처리, 트라이, 캐치가 없는 것과 동일한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캐치에 요 헤드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헤드 부분이 없으면 이 캐치 안에서는 모든 타입의 예외 객체를 처리합니다. 모든 종류의 예외 객체를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모든 예외 상황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뒷부분에서는 특정 예외 상황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했기 때문에 뒷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만약에 헤드가 없는, 즉 이 앞부분, 이 뒷부분, 괄호에 있는 이 부분이 없는 캐치 키워드만 있는 캐치 명령문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끝부분, 캐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헤드가 없는 캐치 블럭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따라서 여기서도 처리 못하고 여기서 처리 못하는, 결국에는 그 외의 것들은 헤드가 없는 캐치 블록에서 처리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자,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들이에요. 자, 헤드가 없는 캐치를 만들어 놓을 경우 여기서는 모든 종류의 예외 타입을 다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의 트라이 블록과 대응되는 다수의 캐치 블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던져진 예외 객체를 캐치 블록에서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를 잡지 못한, 즉 uncatched exception 그리고 unhandled excep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처리하지 못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 exception assistant라는 화면이 나타나서 프로그래머에게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자, 코드로 한번 가볼까요? 자, 13장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예제입니다. 즉 try catch 블록이 없는 예제예요. 자, 여기에서 디버그 모드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두고 그리고 14번째 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둘 겁니다. 자, 디버그 모드가 시작되면은 11번째 줄에서 멈춰 있고 그 다음에 F5를 한 번 더 누르면 요 한 번째 요 명령문이 수행되고 14번째 줄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F5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디버그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11번째 줄, 즉 요 앞부분에 멈춰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F5를 한 번 더 누르면 요 명령문이 수행되고 그리고 나서 14번째 줄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F5를 한 번 더 누릅니다. 자, 이런 프롬프트 창이 뜨죠. 즉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헬로우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외 상황이 발생되겠죠. 자, 엔터를 칩니다. 엔터. 자, 이 부분에 여기에 보조창이 나옵니다. 이게 exception assistant예요. 즉 현재 try catch와 같은 예외 메커니즘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된 것, 이것을 프로그래머에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try catch 블록과 같은 예외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안내에 따라서 try catch 블록을 설정하면 되겠죠. 자,
요 화면이 exception assista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왔던 그림과 동일하죠. 예외가 발생하는 지점, 그 부분을 던지는 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through point. 자, through point 예외 상황이 발생되면은 이 던져진 지점 아래에 있는 나머지 캐치 블록들은 나머지 캐치 블록 속에 있는 명령문들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즉, 이 던져지는 지점 여기에서 제어권은 바로 캐치 블록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던져진 예외 객체를 처리할 수 있는 캐치 블록에서 예외 상황이 종료되고, 그리고 제어권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캐치 블록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즉, 나머지 캐치 블록은 또 스킵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예외 처리의 종료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트라이 블록이 있어요. 트라이 블록. 요 안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되면은 윈도우즈 OS는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집니다. 어느 쪽으로? 이 트라이 블록과 대응되는 캐치 블록 쪽으로. 캐치 블록. 캐치 블록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겠죠. 캐치 블록 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 블록 요 던져지는 지점, 요 나머지, 즉 트라이 블록이 끝나는 지점까지 있는 모든 명령문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외 상황에 발생되는 이 지점에서 바로 제어권이 어딘가의 캐치 블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의 캐치 블록에서 여기서 예외 객체가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제어권은 어디로 갈까요? 그 뒤에 붙어 있는 캐치 블록 모두 패스하고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을 수행을 하는 것. 자, 이것을 예외 처리의 종료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캐치 블록에서 캐치 블록을 보면은 우리가 메소드의 매개 변수 헤드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 메소드의 매개 변수와 비슷해요. 이것도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그런데 메소드의 매개 변수는 쉼표로 구분해서 매개 변수를 여러 개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치에 있는 이 매개 변수는 오로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두 개 이상은 안 됩니다. 오로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자, 한 개만 있어야 된다.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C샵에서는 예외 클래스 계층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예외 클래스의 계층 구조, 이거의 최상단에는 exception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외 클래스는 이 exception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클래스들이에요. 단넷 C샵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C나 C++, 자바, 파이썬 여기서 던져진 예외 객체들도 모두 C샵에서 정의하는 캐치 블록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샵에서 던져진 예외 객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 보내준 예외 객체도 모두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C샵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외 클래스들의 계층 구조입니다. 우선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은 exception 클래스예요. 자, 여기서 시스템 exception과 어플리케이션 exception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어플리케이션 exception은 응용 프로그램 관점, 즉 윈도우 내에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로 돌아가죠. 자, 그거에 대한 예외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코드상에서 발생되는 것, 코드, 즉 프로그램 수행된 현재 만들어진 코드를 통해서 수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앱에서 발생되는 예외 클래스예요. 시스템 익셉션. 그리고 그 하부에 보면은 인덱스 아웃 오브 렌지 익셉션, 즉 배열과 같이 배열 첨자를 벗어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것,
null reference 특정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가 있는데 이 참조 변수가 객체를 가리키지 않고 어떤 누구의 객체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 즉 참조 변수가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다.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는데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점을 통해서 메소드나 프로퍼티 이걸 호출한다. 즉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때 발생하는 null reference exception입니다. 참조 변수가 어떠한 객체도 가리키고 있지 않은데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멤버들의 접근하려고 했을 때, 즉 사용하려고 했을 때 발생되는 예외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거예요. 캐스팅을 잘못했을 경우, 즉 형변환을 잘못했을 경우, 메모리를 잘못 할당했을 경우, 즉 메모리 릭이 발생되게끔 했을 때, 메모리 릭이 발생됐을 때 발생하는 예외 클래스. 매개 변수의 인수를 잘못 전달해서 발생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divide by zero exception. 자, 이런 등등 예외 클래스들이 C샵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외 상황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NET 예외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 exception 클래스가 기반 클래스가 된다. 그리고 CLR, 그냥 CLR을 그냥 윈도우즈 OS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서 파생된 시스템 익셉션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즉, 여기 있죠. 요거를 의미합니다. 익셉션 클래스에서 파생된 클래스, 시스템 익셉션. 즉, 이것은 현재 코딩하고 있는 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들을 클래스로 나열한 것들이에요. 자, 인덱스 3개를 벗어났을 경우 인덱스 out of range exception, 이 클래스 타입으로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지게 됩니다. 누가? CLR, 즉 윈도우즈 OS가 만들어서 던지게 됩니다. null 값을 갖고 있는 참조 변수.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겁니다. 자, 참조 변수는 목적이 뭐냐면은 객체를 참조하는 역할을 해요. 이초하는 참조. 즉, 참조를 하게 되면은 이 객체의 주소값이 이 참조 변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소값이 아닌 null 값이 들어가 있다. null 값이 들어갔다. 이 참조 변수에 null 값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의 뜻은 어떠한 객체도 이 참조 변수는 참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즉 만약에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멤버 접근 연산자 점을 쓰고 그리고 퍼블릭에 인스탄스 변수, 프로퍼티, 메소드를 호출했다. 이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했을 때 어떠한 객체도 참조하고 있지 않은데 사용했을 경우에 null reference exception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즉 null reference exception 이 클래스 타입을 가지고 윈도우즈 OS는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캐치 쪽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캐치 블록이 헤드에 선언된 매개 변수가 기반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다면 이 기반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 모든 파생 클래스 타입의 예외를 이 캐치 블록에서 잡아올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익셉션 타입이 되겠죠. 예외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익셉션 클래스, 이 타입으로 매개 변수가 선언되어 있다면 이 하위에 있는 모든 파생 클래스 타입의 예외 객체들을 이 캐치 블록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13장의 두 번째 나와 있는 코드예요. 자, 여기서 트라이 블록이 있고 캐치 블록이 있습니다. 캐치는 두 개가 있네요. 자, 요 아래에 있는 것,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남아있는 이 캐치, 여기
헤드에 있는 매개 변수 이 타입을 포맷 익셉션이 아닌 익셉션 타입으로 선언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구동을 해볼까요? 컨트롤 F5. 자, 여기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문자열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의미 없는 문자열. 엔터를 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던 예외 처리, 캐치에서 처리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예외가 처리가 됐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콘솔에서 ASF 이걸 받아 처리하는데 정수형으로 변환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Format Exception 예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Format Exception 예외 객체 어느 쪽으로 보낼까요? 캐치 쪽으로 보냅니다. 자, Format Exception 예외 객체 그 객체를 받는 참조 변수 무슨 타입인가요? Exception 타입입니다. 다양성에서 배웠죠. 자식 객체를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참조 변수가 참조할 수 있다. 자, 그거와 맞는 얘기입니다. 즉, 보낸 쪽에서는 Format Exception 타입의 예외 객체인데 자식 객체인데 그 자식 객체를 할아버지 참조 변수인 Exception 타입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참조했어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메시지 요거를 출력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10을 집어넣고 두 번째 인수를 0으로 집었습니다. 엔터를 쳐볼까요? 마찬가지 예외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것은 25번째 줄에서 여기 분모에 0이 들어간 것, 즉 이 위치에서 예외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예외 객체의 타입은 divide by zero exception 타입. 자, 그것을 이쪽 캐치 쪽으로 보냅니다. 자, 그 객체를 할아버지 참조 변수, 즉 format 여기 exception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가 이 객체를 참조했습니다. 가능하죠? 다양성에서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메시지 프로퍼티로 호출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전달된 객체 속에 있는 메시지 프로퍼티가 호출돼서 그 결과가 화면에 나오는 거죠. 자,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레벨에 있는 예외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사용했다면 이 참조 변수를 통해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즉 굉장히 브로드한 거죠. 던져진 객체는 매우 구체적이지만 그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가 기반 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예외를 컨트롤, 즉 처리하기가 매우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반 클래스 타입으로 참조 변수가 만들어진 것, 이것도 사용에서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예제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돌린 상황에서 앞부분에 기반 클래스 타입, 즉 exception 클래스 타입으로 참조 변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다음과 같은 컴파일 오류가 생겼어요. 자, 오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쪽에서 이미 브로드하게 포괄적으로 예외를 처리하는 캐치가 있는데 이 뒷부분에 좀 더 상세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즉 그 말에는 앞부분에서 모두 처리했는데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캐치 블록을 만들었는데 뒤는 좀 더 상세하게 했다. 이래서 오류가 낸 겁니다. 즉 여기서 모두 처리하고 여기로는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앞에서 다 처리했기 때문에. 따라서 컴파일 오류가 생긴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포괄적인, 즉 기반 클래스 타입으로 참조 변수가 만들어진 부분, 요거를 뒤쪽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지 못한 것을 여기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상식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것은 뒤쪽에서
처리를 한다. 앞쪽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예외 객체들을 찾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자, 강의 노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얘기 예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인 것, 즉 기반 클래스 타입으로 참조 변수가 만들어진 경우, 그거는 여러 개의 캐치 블록들 가운데 뒤쪽에 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돼요.